한번 가봅시다. 아주 개지랄들 하고 계신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 요거는 고도의 작업에 가깝습니다. 김호수만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전원 검수 반발에 사표를 제출했다. 여긴 이거야말로 집단 반발이거든요. 총장 그만두고 차장 그만두고 다 그만두면 수사는 누가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수사는 경찰이 하겠죠. 실제로 이거는 검찰이 하고 있는 일종의 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킬 건 지켰거든. 근데 얘네들이 집단 반발해줘야 국민들한테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야. 민주당한테 우리가 당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윤석열 정권에 갔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원상 복귀시키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개쇼라는 거야. 이거는 좀 알고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말 반발한 사람들이 끝까지 사표를 내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다 전관 대우 받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은 춥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은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원한다면 진짜 나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지금 모든 상황에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는지, 특히 김호수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나 정호영 지금 빨리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직무유기 상태에서 갑자기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로 사의하겠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고검장들 전원 사표를 낸 거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올까봐입니다. 기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물타기인 거지. 어차피 자기들은 사표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중재안이 나왔어? 라면서 지금 검수완박을 핑계로 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밥그릇 차원에서 살펴보면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1원이라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그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 정관 예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내가 전직 검사였다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변호사 실무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돈 100원이라도 몸값 쳐줄 때 빨리 나와서 한 푼이라도 땡겨야지 자기들한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버텨봤자 지금 안 좋은 상황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게 포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사권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이익 차원에서 어떤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검사인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 문제예요. 그렇지. 내가 땡길 수 있을 때 확 땡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꺼번에 나가면 레드오션이야. 아니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금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데 쟤들은 지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거든. 검찰이 엄청나게 뺏겼나 보다.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만약에 국회까지 나중에 만약에 바뀐다면 검찰들 입장엔 다시 찾아보고 싶은 이런 걸 테니까 역사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힘의 권성동이 즉각 수용했잖아요. 이게 더 싫어. 아니 중지안 수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싫다고. 이걸 보고 이제 그렇잖아. 너 오늘 전에 권성동이 즉각 수용한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좋은가 보다. 사실 이제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쪽도 나름대로 양보한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은 윤석열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뜻이 반영됐는데 김호수 이하 검찰들이 반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욕하는 게 맞아. 니들이 반발할 거면. 지가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 됐다고 우리 희생시키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다고요. 권성동도 윤석열 측근에다가 검찰 출신의 권성동이 윤석열한테 안 물어보고 요거 합의 수용했겠냐고요. 윤석열의 뜻이야. 그러면 검찰들이 즉각 반발하는 대상이 윤석열인 게 맞아. 이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검사들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정부를 인수하게 될 윤석열 이하 그 인수위원의 사람들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너무나 지금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표 던져버리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대통령한테 반발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은 당연히 그렇게 고난이 있는 것처럼 검사들한테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해도 되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다 받아 써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미친 듯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예. 아, 그거 웃겨 골 때리는 거예요. 아까 마차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수사 못하고 김건희 수사 못하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 보통 양심 같으면은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선택적 수사 아니에요. 내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털고 이거를 고치지 못한 상태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 새끼들. 우리가 한 말이 안 들리나 봐. 근데 이것마저도 윤석열의 뜻이라고. 그 윤석열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럼 뭔 뜻이겠어요? 윤석열의 뜻은 그것이 아닐 거야. 나중에 바꿔줄 거야. 라고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반발인 거거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검찰이 이번에 이 합의안 되기 전에 박병석 중지안에도 나와 있는 거죠. 제3자 고발 수사 금지. 쉽게 표현하면 별건 수사 금지. 지금 별건 수사랑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조국 장관 때 어떻게 했어? 시민단체가 막 고발하면 그 고발을 통해서 수사하는 명분을 만들어 가잖아요. 네. 이번에 검찰에서 박병석한테 건의했던 것 중에 제3자 고발 수사 금지. 이거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고발이었다라고 툭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진짜 말장난 같은 거예요. 제3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당사자 고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그 케이스를 들면 조국 장관 케이스 때문에 우리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고소한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소하고 나니까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네? 근데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국 가족의 범죄가 밝혀졌네? 똑같은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아니 어쨌건 이 검찰 이놈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체 개혁안이라고 낸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원칙에 따지면은 제3자 고발 쉽게 표현하면 나는 뭐 소위 저쪽 시민단체라고 하는 새끼들은 보면 검찰 하수인들 무슨 거치고 월급 받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얘네들 일제히 가가지고 고발하면 검찰이 채가 이 수사 고발 들어왔으니 해야 되겠다. 이쪽 시민단체가 열심히 고발하면 수사를 아예 안 해. 계속 했던 놈들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들 개혁안이라고 내놓잖아요. 이런 미친놈들이 이제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수사권 뺏지 말아주세요. 계속 로비를 했던 거죠. 박병석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병석은 검찰의 안을 지금 내놓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박병석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인 거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에 무슨 이런 합리성이 어딨어. 한 방에 갔어야지. 그래 역사가 흘러가는 거고. 논란 2, 3일이면 끝날 논란을. 뭔 중재하고 자빠졌어. 지가 검찰이 아닌 이상. 진짜 비협시적 같은 새끼 진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검찰의 수사권 원래 검찰 게 아니었는데요.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꽤 오래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는 경찰의 힘이 훨씬 셌어. 얘네들이 친일청산이 안 되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산시키고 하는 과정에 일본 순사놈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경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종로경찰서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유산이 남아있는 놈들이야. 그 이놈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네. 가장 잔악하고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해방 이전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는 조선의 그 시스템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관아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또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래. 일본이 이제 강제 침탈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검찰 시스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반도 안에서 일본의 검찰 시스템에는 일본 검사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뭘 했느냐? 통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 검찰 시스템은 검찰은 기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순사라고 불렀던. 그러면은 순사 업무를 했던 사람은 조선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일본인 검찰이 물러갔을 때 그 옆에서 통역을 하던 검사의 보조 업무 하던 사람들이 검사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사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검사가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진짜 검사도 아니고 어떤 국가한테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일본 검사 통역하던 사람들이 검사랍시고 옷 입고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서 있으니까 가짜나 보이겠죠.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경찰들이 검사 뺨 때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불균형한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불균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초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검찰을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좀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수사권을 줬던 거거든요.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줬던 건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대단한 뭐 자기들의 뭐 권한이나 권능을 뺏어가는 것처럼 잠시 맡겨둔 거라고 보는 게 예, 훨씬 예, 맞고요. 그냥 기소만 하시고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입장을 보면 가장 정확할까요? 조국 장관 회복으로 가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 추인했다. 1.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 양 흑색 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 2.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 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 3.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다. 4.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 뭐랄까요? 조국 장관의 아주 객관적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노력했지만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죄는 나는 박병석이라고 본다니까. 박병석이 가장 큰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말처럼 몇 걸음 더 나간 건 맞아요. 그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더 이제 우리가 암울해지는 건 이런 거지. 한꺼번에 수사권을 가져왔다면 윤석열 시기가 훨씬 더 덜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정쩡하게 뭔가 이렇게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고 다시 부활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박병석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진짜. 정말 글자 그대로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하고 싶은데 국회의장은 경호원이 너무 많습니다. 7명의 경호원이 따라붙었기 5월 때문에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예,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예. 양양자도 마찬가지야. 다시는 길거리에서 보지 말자. 내가 뭔 상황을 만들지 모른다 진짜. 저런 것들이 깨놓고 얘기해볼게. 양양자, 박병석 저런 것들이 민주당이어 당선된 거지. 지들이 잘나 당선됐어? 뭐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 국회의원이라고 세비 쳐받고 뭘 했더니 무슨 혀는 존나 길게 뽑아가지고 씨발 진짜. 아니 광주에서 80%가 이재명을 지지한 곳인데 거기 출신 지역구의 국회의원 양양자가 누구의 표를 먹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와서 대다수의 지지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마치 그것이 본인의 말하는 정의인 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팔고 그리고 최근에 정말 제가 이거는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하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광주에서도 윤석열이 20% 나와야지만 된다. 윤석열을 뽑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진짜 충격받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분노죠. 분노를 근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고 100% 믿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깡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은 나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저쪽 가서 사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분노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분리 대응해야 된다고. 민주당 개새끼들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그간의 노력은 그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가항력을 어떻게 해요. 민영배, 뭐 최강욱, 김용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박수 쳐주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못난 게 그런 거예요. 가장 만만한 사람 때리는 거야.
저기 CJ ENM 대표처럼 음. 가장 만만한 사람 때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뭉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다 그래서 이게 분노해가지고 탈당하시는 분들 저는 우리 마차님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탈당은 구독 취소랑 다릅니다. 음. 복당하기는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 표가 당원으로서 권리 당원으로서 표가 필요할 때 또 난리 난다고 이러면. 그리고 정말로 분노해서 탈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송 들어와서 나 탈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분노했다면. 그리고 그 순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는 사람이 굳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 탈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탈당하세요라고 부추기지 않는다고요. 그럴까요? 일단 알겠고요. 야, 우리 정권 뺏기는 것보다 충격적이진 않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씨발. 내가 불과 얼마 전에 그 충격을 겪었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울기까지 하리? 욕 몇 마디 하고 말지. 씨. 아이고. 그러나 민주당 어려워졌다, 이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상황 되면. 어떤 분위기 잡아가느냐의 차원이에요. 내가 방송 준비할 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방송의 색깔을 뭘로 예, 갈까. 민주당 이 개 XX들아 할 것이냐. 그래도 여러분 민주당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할 것이냐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원인을 찾아봤지. 결국은 박병석인 거지. 아유 GS. 근데 이제 저는 그 민주당 탈당한다는 분들의 그 어떤 분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나한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지식이 무서운 점이거든요. 한번 알게 되면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그냥 앞으로 쭉쭉 가야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탈당했어. 그럼 대안이 있냐고요, 내 삶에. 아니 내 말이 어디에 아니, 가면은 그런 이런 내 분노가 해결됩니까? 탈당을 해서 화가 풀리면은 오케이. 근데 탈당한다고 화가 안 풀리잖아요. 그렇지. 차라리 백화점을 가. 어떤 모질이는 새날이 지금 방송하지 말고 밖에 나가 시위하래. 이게 영향력이 백배크입니다. 아, 만배크입니다. 이보세요. 우리는 평생 날마다 시위하고 있는 거야, 이씨. 12,000명 모아놓고. 예. 일단 됐고요. 박병석이 복당 받아주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박병석이 가장 큰 원흉이에요, 원흉 지금. 예. 거기 새끼의 양양자가 이렇게 지랄을 했던 거고. 아무튼 두고 보자. 일단 됐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